자, 풀어보셨습니까? 문법적인 문제인데요. 문장 하나만 보고 문법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글의 전체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맞는 그런 어법을 사용한 표현을 고르는 문제예요. 수능시험에서는 보통 한 번 수능시험 치를 때마다 문법 문제가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 94년도 수능은 최초의 수능시험이고, 그러니까 저 문제는 최초의 수능시험에 최초로 출제된 어법 문제인 거예요. 그 이후로 어법 문제, 문법 문제는 보통 한 번 시험 치를 때마다 한 문제만 나오거든요. 자, 일단 정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면서 왜 정답이 2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brother became ill yesterday. My brother, 우리 동생이 became ill, 병들게 되었다, 아프게 되었다. yesterday, 어저께, 이런 내용이죠. 자, become이라는 동사는 3단 변화가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되었다, 어떻게 됐는지, 뭐가 됐는지 반드시 동사 뒤에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목적어 자리는 아니죠. 의사가 되었다, 아프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을에게 목적어 자리는 아니에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become이라는 동사 다음에 반드시 뭔가가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요게 목적어는 아니구나. 그럼 뭐라 그랬죠? 보어라 그랬어요. 자,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그 얘기는 동사 뒤에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렇다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동사 뒤에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가 아니네. 그럼 당연히 보어 자리일 거예요. 자, 근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죠? 딱 두 개밖에 없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동생이 아프게 되었다, 병이 들었다, became ill, 아픈, 병든 이런 형용사죠. 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일라나 하고 관찰해 보시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실게요. I paid little attention. 나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To him, 그에게, 동생에게 이런 얘기겠죠. And, 그리고 did not send, 보내지도 않았어요. him, 걔를 to hospital,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다. 동생이 아픈데 신경도 안 쓰고 병원에도 안 보내고 그랬다 이거죠. attention, 얘는요 관심, 흥미, 주의 이런 뜻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pay는 지불하다, 돈 같은 걸 지불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기울이다, 표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pay attention 하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을 쓰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을 쓰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나 이런 말을 추가하고 싶으면 전치사 t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pay attention to, 누구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어디에 신경을 쓰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don't pay any attention,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신경도 쓰지 마세요. to him, 그 사람에게. he is a grandstander, 그 사람은 관종이에요. grandstander, 관종이란 뜻이에요. 관심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죠? 관종, 우리말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걔는 관종이니까, 그 사람은 관종이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신경도 쓰지 마세요, 주의도 기울이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little. 저 little은 우리가 보통 작은, 사소한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게 양이나 빈도, 횟수를 표시할 때는 거의 안 하다, 거의 아니다, 거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요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little, 거의 아니다, 거의 안 한다 이런 부정적인 뜻이에요. I little dreamed, 나는 거의 꿈도 못 꿨어 이런 뜻이에요. 뭐를? That should come to me, 네가 나에게 올 거라고는 거의 꿈도 못 꿨어.
little dreamed. 나는 거의 꿈도 꾸지 못했다. little 거의 뭐뭐가 아니다. 부정어라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작은 돈을 갖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Oh my god. 뭔가 놀랬죠? 뭔가 놀라거나 경악을 했습니다. 일단 Oh my god. 아니 이런 세상에 Who drank my milk? 누가 내 우유 마셨냐? 자, 이렇게 놀래갖고 약간 화가 나서 말한다면 본인이 보관해놨던 우유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일까? 거의 없다는 얘기일까? 그쵸? 거의 없으니까 저렇게 놀라는 걸 거예요. There's a little milk in the bottle. 자, 병에 우유가 조금 있네. 거의 없네. 어떤 게 맞을까요? 그쵸? 상황상 거의 없네. 이런 누가 다 먹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의 정답은 little 이렇게 됩니다. little 거의 없는 a little 어를 붙이면요. 조금 있는 긍정의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little 거의 없는 a little 조금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I paid attention. 내가 주의를 기울였다 라는 뜻인데 I paid little attention. little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주의를 기울였다는 얘기야?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거의 신경 안 썼다. 동생이 아픈데 나는 거의 신경 안 썼어요. 이런 얘기예요. 보통 형들이 그렇죠. 자, 동생이 아파도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지 논이라 바빠. 그쵸? 그래서 남동생들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형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런 소원을 많이 말하죠. 그래서 형이 군대 갈 때가 다가오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남동생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인공은 I paid little attention. 나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To him. 그에게. And 그리고 did not send him to hospital. 병원에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앞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병원에 안 보냈어. Because 왜냐하면은 his illness 그의 병이 did not seem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seem. seem은요,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동사를 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seem이라는 동사까지만 쓰면 문장이 과연 완성이 될까? He seems. 그는 보여요. 그는 같아요. 뭐 같은지, 어떻게 보이는지 뭔가가 추가가 돼야 문장이 완성이 될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이 seem이라는 동사는 동사 자체로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뒤에 뭔가 와야 되는구나. 자, 우리말로 대입을 해볼까요? 그는 바보 같아요. 그는 아파 보여요. 뭔가 오긴 와야 되는데 에게 목적어는 아니야. 동사 뒤에 뭔가가 와야만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목적어는 아니야. 그러면 뭘까? 그쵸? 보어인 seem이라는 동사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얘기예요. It seems my mother. 그게 우리 엄마 같더라고. 이런 표현이죠. 자, 이 대사는 Meet Friends에 나왔던 대사예요. It seems my mother. 자, seem이라는 동사 다음에 명사가 왔죠. 보호로 왔습니다. It seems my mother. 그게 우리 엄마 같더라고. 자, 그 다음 예문. You seem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이런 뜻이죠. 보호 자리니까 happy라는 형용사가 왔고요.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You seem to be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겠죠. 왜?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로 동사가 바뀐 거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you seem happy 이렇게 쓰나 you seem to be happy 이렇게 쓰나 사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to be 이렇게 쓰느냐? 요거는 나중에 확장 문법에 들어가서 완료 부정사라는 걸 공부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저렇게 투부정사를 쓰면은 좋은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의미는 you seem happy 이렇게 쓰나 you seem to be happy 이렇게 쓰나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쓰고 안 쓰고 무슨 차이지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미세한 어감 차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게 됐을 때, 거의 원어민 수준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고민하실 일들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도 없거니와 지금 그 차이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동생이 아팠고 걔를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어. Because 왜냐하면은 his illness 그의 병이 did not seem 보이지는 않았거든. To be serious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았거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Now 이제 his condition 그의 컨디션 그의 상태가 is changing 바뀌고 있어요. For the worse 더 나쁜 쪽으로. For the worse 하면은 악화되는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단어 bad 나쁜 이란 형용사죠. 그럼 비교급 더 나쁜 worse 이렇게 쓰죠. 최상급 가장 나쁜 worst 이렇게 씁니다. bad, worse, worst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I regret 저는 후회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동사 또 나왔죠. regret 후회하다, 유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후회한다 그러면 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둘 중에 하나로 바꾸면 돼요. 보통 그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있었어요. 동사 앞에 to를 붙이던가, 즉 투부정사를 쓰던가.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미래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된다 그랬죠. 또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든가,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투부정사로 만들든가 동명사로 만들든가. 그럼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동명사는 어떤 의미를 많이 내포할까요? 그렇죠. 과거적인 의미, 옛날에 했던 행동에 대한 의미,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I regret 나는 후회한다 그랬으면은 뒤에 미래에 관해서 후회를 하는 걸까? 옛날에 했던 일을 후회하는 걸까? 후회하는 건요, 옛날에 했던 일을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직 내가 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관해서 후회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regret, 후회한다 다음에는 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올 건데, 이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가 올 겁니다. 자, 근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쓰지 않고 동사를 쓰려 그래. 그럼 이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겠죠. 목적어 자리니까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할까? 동명사를 써야 할까? 그렇죠. 후회한다, 뭐를 이랬을 때는 옛날에 했던 일을 후회하는 거니까 동명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투부정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책을 보면은 동명사만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 해가지고 regret 얘가 나오고 있어요. 자, regret 후회하다, 뭐를 목적어 옵니다. 이 자리에 동사 쓰려면 동명사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저기에 보니까 having paid little attention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후회를 하는데 뭘 후회하고 있어요? 동생한테 신경 안 쓴 거. 그걸 후회하고 있어요. 애가 아파 보였는데 신경도 안 쓰고 병원에도 안 보냈더니 애가 점점 더 악화돼. 그래갖고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나는 이제 regret 후회가 되네요. having paid little attention 신경을 안 썼던 거, 동생한테 신경 안 쓴 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having paid 일단 체크만 해둘게요. having paid 동명사인 건 맞아요. ing가 붙었으니까. 근데 having paid, having pp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됐죠. 자, 요거를 우리가 완료형 동명사라 그래요. 요거는 확장 문법 편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완료 동명사 그런 게 있구나, 완료 부정사 그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요. I regret 저는 후회합니다. 뭘? having paid little attention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to him 그에게, 동생에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n other words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연결사예요. 논리적인 연결사입니다. 직역을 하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 즉 말을 바꿔서 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자, 요 연결사 언제 쓰는 말일까요?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더 상세하게 풀어서 뭔가 얘기해 줄 때,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 때 쓰는 말이 바로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더 어렵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부연 내지는 상술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연결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는 앞에 했던 문장 내용이나 지금 말하려는 문장 내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같지만 뒤에 게 좀 더 네가 알아듣게 쉬운 말로 해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영숙씨 결혼해 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영숙씨와 함께 눈을 뜨고 싶어요.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영숙이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럼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 뜨기가 싫어지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남자가 예?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숙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이랑 결혼하기 싫다고요. 즉 당신 별로라고요. 이렇게 풀어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 앞에 했던 문장. 그러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눈 뜨기가 싫어지겠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즉 다시 말하면 나 너 싫다고, 너랑 결혼하기 싫다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말했던 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부연 설명해 줄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쉽게 설명해 줄 때 이걸 상술, 부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in other words 요거다. 그러면 이 in other words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과 이 뒤에 문장은 같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앞문장이 뭐였냐면 I regret, 나는 후회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뭘 후회해요? 동생한테 신경을 거의 안 썼는데 그게 후회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 동생한테 신경 안 쓴 게 참 후회되네요. 즉 다시 말하면 2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이게 정답이죠. 나는 신경 쓰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신경을 써야 했다고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앞, 뒷말이 같은 의미가 돼야 된다. 자, 이제 선택지에 나온 예문들 영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죠. 조심하실 게 had가 쓰이긴 했지만 이건 과거형 얘기가 아니에요. had better, 해석을 잘 보세요. 뭐뭐 하는 게 좋겠는데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현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had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과거 시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You had better go. 너는 가는 게 좋겠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I had better pay little attention. little이 들어갔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나는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게 나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little 부정이라 그랬습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조동사 편에서 배웠던 should 요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should 하면은요 뭐뭐 하는 게 좋겠는데 뭐뭐 하는 게 더 낫겠는데 이렇게 가볍게 권유하는 의미라 그랬죠. You should go. 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should 요놈의 과거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뭐뭐 하는 게 좋았는데 뭐뭐 하는 게 나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You should have gone. 너는 가야 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의미는 실제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안 같다는 얘기예요? 안 같다는 얘기지. 너는 가야만 했어. You should have gone.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편에서 배웠던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런 표현 우리가 공부했던 should have pp. 요게 첫 번째 수능에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I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나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어. 자, 그 다음 예문 had rather 동사원형. 자, 요거 우리가 잘 못 보던 표현이죠. had rather 동사원형.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rather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오히려 이런 뜻이거든요. had rather 원형 차라리 뭐뭐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뜻입니다.
I had rather pay little attention. 차라리 신경 거의 안 쓰는 게 좋겠는데 이런 뜻이죠. You had rather go. 너 차라리 가는 게 좋겠는데 이런 표현이고요. had rather 동사원형. 차라리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would like to 원형 요건 많이 보는 표현이죠. 뭐뭐를 원한다. 그래서 의역하면 뭐뭐 하고 싶다. 근데 이 would 얘 대신에 should 요거를 써도 같은 뜻이 돼요. would like to 원형, should like to 원형, 뭐뭐를 원한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I should like to pay little attention. 나는 신경을 안 쓰고 싶어 이런 얘기죠. pay little attention. 신경을 거의 안 쓴다라는 얘기니까 I should like to pay little attention. 나는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싶어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little이 나오고 있죠. little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한 번 더. little은 부정의 의미라는 거 거의 안 한다,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독해에서 우리가 필수 영문법에서 배웠던 should pp 요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 should pp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확장 문법에서 배우시게 될 완료형 동명사, 완료형 부정사, 완료형 분사 요것도 우리가 슬쩍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 요런 게 있구나.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정도의 궁금증만 가지고 계시고요. 요거 확장 문법에서 해결해 드린다고 했죠. 자, 이제 전체 문장 직역으로 한 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 보실게요. My brother, 우리 동생이 became ill, 아프게 되었어요. Yesterday, 어저께. I, 나는 paid little attention, 신경을 거의 안 썼어요. 관심을 거의 안 줬어요. to him, 그에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죠? Because, 왜냐하면 his illness, 그의 병이 did not seem, 보이지는 않았거든. to be serious,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았거든. Now, 이제 his condition, 그의 condition, 그의 상태가 is changing, 바뀌고 있습니다. for the worse, 더 악화되는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I regret, 나는 후회합니다. 뭐를 이렇게 나와야겠죠? having paid little attention, 신경을 거의 안 쓴 걸 후회합니다. to him, 그에게. In other words, 즉, I, 나는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더 많은 관심을 줘야 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to him, 그에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영문 독해에 나온 문장을요. 다음 독해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하루에 5번씩만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간 정말 오래 안 걸려요. 아마 이 지문 5번 읽는데 3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이 3분 투자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독해는 종합적인 연습이거든요. 어휘, 문법, 문장, 종합적인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 문장을 사실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는 실전 스파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 5번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거 3분도 안 걸린다고 했죠. 자, 저는 3월 1일 필수 영문법에서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